골다공증은 그 병명이 말하는 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골절이 일어나 있는 뼈의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이 되면서부터 골다공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병이 골다공증입니다. 50대에는 가장 흔한 골절이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면서 짚으면 잘 부러지죠. 60대에는 엉거주춤하다 엉덩방아를 찢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 골절이 생겨가지고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70대에는 그 충격이 엉덩방아를 찔 때 고관절로 오면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 상당히 무서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 뼈를 만들게 됩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은 뼈의 생성이 뼈 흡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골다공증 환자 그리고 골절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혈압이 증상이 없죠. 혈압을 재보아야만이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를 아는 것처럼 골밀도 검사를 해봐야만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잘 조절해서 정상인하고 비슷한 정도의 혈압을 조절하게 되면은 혈압에 의한 그 결과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 환자들도 검사를 통해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혈압처럼 잘 조절함으로써 골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70세 이후에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또 치료 약제 중에서도 스테로이드랄지 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당뇨약도 그리고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도 골밀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뼈의 무게를 재는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그러면은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대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골절이 많이 생기는 척추하고 가장 위험한 골절인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골밀도를 측정해서 T 점수라는 것으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내과의 치료가 그러하듯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요법이고요. 하나는 약물요법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에서는 생활요법보다는 약물요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활요법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신경을 써서 먹게 되는데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또 우유로 만든 유제품인 야구르트나 요플레나 치즈 이런 것에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채 먹는 생선 그러니까 멸치, 새우도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버섯과 효모에 들어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D가 많은 것은 기름진 생선, 간유 그리고 노른자 이런 데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80%는 피부를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햇빛에 노출을 잘 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90% 이상에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요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해서 이런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물요법입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그리고 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스 제제를 약 80% 환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포스포네이스는 위장 간의 흡착력이 높고 반면에 흡수율은 매우 떨어지는 또 그러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은요, 먹는 방법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하고 다릅니다. 대개 아침에 기상한 상태에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게 됩니다. 이 약을 대개 200cc 정도의 생수하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도요, 30분 내지 1시간을 눕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흡착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을 먹는 분들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게 되면 약 뒤편에다가 먹는 날을 써놓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잊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먹는 방법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먹어야만이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끈끈하기 때문에 식도에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도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식도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부작용 없이 치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약을 잘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제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끈끈하기 때문에 식도 벽에 붙으면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도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식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물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형은 식도염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식도염으로 치료 중이거나 식도염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마시는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식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제제도 있죠. 이 제제는 날마다 먹는다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위장장애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잘 보아서 환자에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그다음에 신장의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절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에 대처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